당신은 퇴직 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원비 걱정이 늘고 작은 통증에도 불안해지는 나이, 나도 언젠가 병원비로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비를 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고가의 건강식품을 챙긴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매일 한 단 한 가지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대부분이 놓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김도연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63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은 잠깐이었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체중은 6개월 만에 8kg 늘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 수치도 경계선으로 바뀌자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자신이 회사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시간을 관리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회사 다닐 때 출근하던 시간에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근처 공원 한 바퀴 20분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천천히라도 걷고 바쁘면 시간을 줄이되 걸었다는 사실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복부 비만이 사라지면서 당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 근심을 정리했습니다. 걸으면 생각이 정리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정기검진 외에는 약 하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비 영원의 비결은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리셋하는 의식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내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혈류가 활발해지며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일의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걷기 습관은 바로 그 리듬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김 씨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다는 것은 신체뿐 아니라 뇌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 규칙이 삶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걷기를 시작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결과를 빨리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거나 체력이 금세 좋아지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말합니다. 걷기의 목적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그는 걷는 동안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잘 해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은퇴 후에는 누가 나를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걷는 시간은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결국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루틴이라고. 루틴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건강 문제는 만성 질환보다 생활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이 불균형이 면역력 저하와 체중 증가, 수면 장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줄이는 첫걸음은 몸을 관리하기 전에 하루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강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걷기, 물 마시기, 규칙적인 식사, 일정한 취침 시간. 그 어떤 것도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쌓여 병원비를 영원으로 만드는 비밀이 됩니다. 요즘 시니어 세대의 의료비는 가계 지출의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평균 의료비가 30% 낮습니다. 걷기는 돈을 버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투자. 그것이 매일의 걷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을 정하세요. 김 씨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든이 아니라 항상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코스를 정하세요. 동네 공원, 강변, 집 주변 골목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길을 반복하면 몸이 이 시간엔 걷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걸은 시간과 기분을 짧게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지속률이 3배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나 거리보다 지속을 목표로 두세요. 매일 걸으면 하루에 중심이 생기고 중심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루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김도연 씨의 병원비 영어는 행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퇴직 후 5년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병원비 걱정보다 오늘 아침 어디를 걸을지 고민하는 게 더 즐겁다고.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걷는다는 건 내 삶을 다시 움직이는 일이다. 퇴직 후의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돈으로 지키려 합니다. 좋은 병원, 비싼 약, 최신 검진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이 원하는 건 일정한 리듬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김도연 씨가 보여준 병원비 영원의 비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반복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다는 그 단순한 행동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출근 시간, 점심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 하루의 구조가 외부에서 주어지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구조는 사라집니다. 처음엔 해방감을 느끼지만 곧 혼란이 찾아옵니다. 밥 시간이 늦어지고 잠이 들쭉날쭉해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면서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무너지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고 식습관이 흐트러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하루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김도연 씨는 걷기로 그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걷기는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반복이 자존감을 되살립니다. 회사에서는 성과가 나를 평가했지만 은퇴 후엔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걸었다는 그 한 줄의 사실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를 건강해지는 것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목표는 꾸준히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김 씨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걸으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시간엔 걷는 것이다라는 단순한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원칙은 결심보다 강합니다. 결심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원칙은 습관으로 남습니다. 걷기의 진짜 효과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걷는 동안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생각이 정리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걷는 사람은 하루를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내내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몸으로 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건 김 씨의 사례가 특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8%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은 매일 30분 걷는 사람들의 면역세포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활성화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약도 병원도 아닌 생활습관의 지속성입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운동을 위한 운동보다 삶 속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시장까지 걸어가는 일 모두가 작은 루틴이지만 그 루틴이 모여 신체 나이를 되돌립니다. 김 씨는 퇴직 5년 후 병원비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침에 걸으며 어제의 자신과 대화하고 저녁에는 오늘의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서 몸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예방했습니다. 퇴직 후 병원비 영원의 의미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돌보는 루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건강의 진짜 위험은 질병보다 방심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내일 하지 뭐라는 미루는 마음이 쌓여 결국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하루 한 번의 걷기는 그런 방심을 막는 일상의 방패가 됩니다. 걸을 때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말을 겁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병원비 영원의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퇴직 후 5년을 건강하게 보낸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스스로를 위해 어떤 루틴을 만들었는가? 건강은 의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조로 지켜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내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가장 현실적인 건강보험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병원비를 줄이고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병원비 영원의 기적은 결국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김 씨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내일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앉을 것인가. 진짜 노후의 건강은 그렇게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